안녕하세요. 하우패스 실무 강사 황현아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2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즌이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올해 커리큘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좀 공부를 해나가면 좋고 합격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공부가 좀 효율적인 공부일지 1년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우패스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어떠한 커리큘럼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합격을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수험의 고민에서 어떠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지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우리 학원 커리큘럼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도 같이 이제 적어드렸는데 요즘 워낙 우리 생동차로 처음에 준비를 시작하는 트렌드가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1차와 2차 모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 26년도죠. 1차 시험을 합격을 하신 이제 유예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27년도에 1차 더하기 2차 두 개를 이제 다 대비를 해보겠다 해서 생동차로 이제 대비를 해보시는 분들 두 분이 이제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를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2차에만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생동차로 이제 준비를 하실 분들은 1차에 대해서 같이 이제 볼 건데 간단하게 커리큘럼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이 인문 기본 이론 문제풀이 핵심 정리 마무리 특강 이렇게 해서 이제 총 5번의 커리큘럼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목에 따라서 인문 강의까지는 필요 없는 그런 과목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 이론부터 이제 커리큘럼이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차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객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회독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회독수를 높이는 것, 이제 많이 자주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학원의 1차 커리큘럼을 보시면 인문, 기본이론, 문제풀이, 그리고 핵심 정리, 마무리 특강 해서 총 4번 내지 5번의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수강만으로도 4회독 내지는 5회독 정도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면 인문 부분은 이제 기본 이론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 지식을 쌓는 강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학이나 회계학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노베이스이신 분들은 용어 자체가 좀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은 뭐 경제학 입문, 그 다음에 회계는 회계 원리 정도의 수준에서 기초 지식을 쌓는 정도의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경제회계 노베이스이신 분들은 입문부터 들으시는 게 기본 이론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 기본 이론은 이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1차 강의들 자체가 뭐 2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베이스가 없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거를 긴 호흡으로 천천히 1부터 10까지 다 이제 기본 내용을 쌓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풀이 강의는 기본 이론과 배우는 건 같아요. 범위는 같아요. 그리고 내용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가르치시는 형식이 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 시험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의 베이스가 깔리고 나면은 결국에는 문제로 많이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단순히 이론적인 내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렇게 키워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선지를 집어야 하는지 그런 문제풀이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객관식에서는 효율적인 공부 방식인데 문제풀이는 기본 이론에서 다뤘던 내용을 문풀의 형식으로 문제집을 같이 풀이하는 형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시는 강의입니다. 그다음 이제 핵심 정리와 마무리 특강은 이제 해가 넘어가서 1, 2, 3월 이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강의인데
기본 이론이랑 문제풀이에서 했었던 것과는 내용은 당연히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핵심 정리 마무리 특강은 정말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 중요한 거 이거 위주로 압축해서 한 바퀴를 다시 돌리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는 그냥 이렇게 강의로만 이제 커리큘럼이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을 하시고 복습, 그 다음에 문제집을 여러 번 푸시면서 회독을 하시는 걸로 1차는 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커리큘럼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리큘럼 자체는 합격을 1차 합격을 하고 오셔서 유예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이나 생동차로 합격하시는 분이나 커리큘럼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2차를 합격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봐야 된다라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이제 생동차로 준비를 하시다가 버거워서 그만둘 수는 있을지언정 여기에서 뭐는 빼면 되고 이거 빼서 이제 생동차로 대비해서 합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커리큘럼 구성은 아니다라는 건 미리 이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커리큘럼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무 이론 법규마다 조금씩의 커리큘럼이 달라요. 실무부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이론과 중급 이론, 기출 분석, 공적 심화 이렇게 이제 종합반에는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이론에서는 이제 빠르게 감정평가 실무 과목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전범위를 빠르게 조금 이제 라이트한 내용을 위주로 한 바퀴를 돌리는,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실무라는 과목을 한 바퀴는 돌려보고 초시에 들어가실 수 있게끔 기본 이론 구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에서는 좀 딥해서 다루지 않았었던 더 심화된 내용을 위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중급 이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분석, 이제 내용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기출 문제를 같이 풀이를 하면서 문제 분석을 할 때는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기출 문제 나온 이런 자료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 분석, 그다음 답안 작성 할 때는 어떤 스킬들을 좀 요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문제 풀이의 강의의 형식을 빌어서 하는 기출 분석 강의가 있습니다. 요렇게 기본 이론과 기출 분석 강의는 김사왕 평가사님께서 이제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적 심화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될 카테고리인데 우리 시험 범위 중에서는 보상평가, 그 다음에 정기사업평가다라고 해서 공적인 영역에서의 평가다라고 해서 공적평가라고 불리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이 공적평가 영역을 많이 이제 접하시고 많이 평가를 하시는 김승현 평가사님께서 이 파트는 이제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제가 업적 커리큘럼 안에는 그래서 제 커리큘럼은 올해 이제 문제풀이 단과 형식으로 따로 빼서 특강의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풀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에 있지 않은 종합본 커리큘럼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문풀에서는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할 거냐면 입문 문풀, 그 다음에 이제 중급 문풀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입문 문제집과 중급 문제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고 답안 작성을 디테일하게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답안에 이런 써야 되는 멘트들, 계산기의 팁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푸실 때 특히 입문 문풀은 이제 처음에 실무를 공부를 하다 보면 기본 이론을 들었는데 문제집을 못 풀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그거를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는 게 입문 문풀 강의이고요. 그 다음에 중급 문풀은 중급 문제집을 가지고 조금 더 심화된 버전에 이제 단순히 문제를 푼다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문제 분석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할 수 있는지, 쟁점을 놓치지 않고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버전의 답안 작성을 할 때 써야 되는 멘트들,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요거는 따로 단과 강의
강의여서 필요하신 분들만 수강을 하시면 되는데 아마 근데 전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따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면 되는 강의가 추가적으로 있다. 요 커리만으로는 문제풀이하는 연습을 이제 좀 하시기 어려울 수 있어서 문제풀이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요 강의로 저랑 같이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 그리고 이제 이론 보시면 이론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 이론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론에서는 이제 배우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좀 길다 보니까 뭐 실무도 당연히 내용이 많은데 이론은 뭐 총론, 강론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전반적으로 배워야 되는 논리를 이제 배워야지 이제 쓸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기본 이론 4번에 그 다음에 기출 분석해서 문제를 같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답안 작성하고 배운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을지 그거를 이제 보는 게 기출 분석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론 과목은 이제 강사분들에 따라서 이제 커리큘럼에 조금의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사분들마다의 단과 강의가 추가적으로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규는 이제 기본적으로 크게 행정법과 개별법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에 총론, 강론이 있다면 법규의 이제 파트는 행정법과 개별법으로 크게 2파트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본 강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판례 특강. 그래서 법규 같은 경우는 요즘에 문제 트렌드를 보면 다 판례 기반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를 많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많이 외우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판례 강의를 따로 빼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기출 문제 가지고 분석하는 거 그리고 이제 종합 문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학원 종합반의 정규 커리큘럼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특강이나 단과 같은 거는 따로 개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까지가 이제 강의에 대한 커리큘럼이었고, 그래서 우리 1차는 강의가 이제 커리큘럼의 전부인데 2차 같은 경우는 이 커리큘럼에 조금 더 붙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2차는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뭐 강의 듣고 내용을 배웠다 해서 끝이 나는 과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해보고 내 답안이 괜찮은지 검사를 받아보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강의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커리큘럼이 GS 그리고 독종 이렇게 이제 2개의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GS는 이제 시기별로 0기 기수부터 4기 기수까지 진행을 하고요. 얘는 매주 토요일마다 보는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보고 내가 쓴 답안을 제출을 하면 첨삭을 받아보고 요런 이제 강의이고요. 그다음에 독종 같은 경우에서는 평일 공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를 통해 배웠는데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GS 토요일마다 가서 시험을 보려고 해도 답안을 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백을 좀 메꾸려고 마련된 프로그램이 이제 독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평일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 가서 시험 치고 첨삭받고 부족한 부분 확인하고 다시 강의 듣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렇게 이제 3개가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는 게 우리 학원 이제 커리큘럼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2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일단 스터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커리큘럼은 이렇게 이제 연간 일정이 1년 동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연기부터 4기까지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각각마다 시기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회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모의고사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대한 첨삭을 받고
그래서 매주 내 답안에 대한 첨삭을 받으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가면서 점점 실력을 높여가는 그런 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드릴 수는 없고요. 0기부터 이제 4기로 갈수록 점점 난이도,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제 쟁점들 자체도 점점 이제 시험에 나올 법한 주제들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기 1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배운 내용들을 다시 주차별로, 진도별로 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이제 분명히 강의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잘 정리가 되지 않았었던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 부분을 복습하시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2기 이쪽에서는 이제 기출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공적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는 기수로 진행을 할 거고요. 요 이제 3, 4기는 이제 정말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는 GS 스터디 커리큘럼이고요. 다음 보시면 이제 독종 커리큘럼입니다. 독종은 이제 입문부터 4기까지 0기, 1기, 2기 여기는 이제 GS 스터디랑 완전 동일한 스케줄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3, 4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합쳐서 이제 4주 정도의 기간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GS가 없는 요 입문 기간,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을 치고 오시면 4월 둘째 주가 되죠. 4월 둘째 주. 이때부터 이제 GS 연기가 시작되는 7월 둘째 주까지, 7월 전까지, 그러니까 6월까지죠. 6월까지가 GS가 없는 이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 강의를 진행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기본 강의를 통한 내용의 학습,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좀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이제 어떤 것들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해드려야 공부하는 습관도 좀 잡힐 거고, 그리고 뭘 공부를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수험의 초반을 날리는 그러한 거를 좀 줄일 수 있게 여러분 이 GS 이전의 입문이라는 커리큘럼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 기수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조금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요 0기부터 이제 4기까지는 0기, 1기 같은 경우는 이제 GS를 이제 대비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아까 앞선 GS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0기, 1기는 진도별이에요. 그래서 1주차에는 이제 초반의 내용 점점 뒤로 갈수록 여기 카테고리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립해 가면서 진도별로 진행을 할 건데, 근데 아직 0기, 1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GS가 시작하기 전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하겠지만, 지금 3개월 공부한 걸로는 사실 바로 시험을 보고 전범위의 시험을 보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 시험을 무용하게 보내지 않으시려면 뭔가 대비를 좀 해가고 시험을 볼 준비를 해가셔야 하는데, 연기 1기는 이 GS를 대비하기 위한 평일 공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론 법규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에 나올 범위에 대해서 암기하는 걸 진행을 할 거고요. 실무 같은 경우는 그 나올 해당 주차에 관련 문제를 푸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2기에는 이제 뭐 하냐면 기출문제 회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출 강의들도 진행을 했고, 이제 문제 푸는 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시기이기 때문에 실무 이론 법규 전부 다 이제 정말 실전 문제였었던 기출 문제를 회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3, 4기는 합쳐서 4주 정도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때는 이제 기출 외의 문제를 가지고 매일 실무 이론, 법규, 얘를 이제 100점씩 쓰는 실전 연습을 이때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입문 때는 뭘 하나요? 입문 때는 여러분들이 아직 뭐 시험을 본다거나 본격적으로 암기를 한다거나 하기는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시험 특성상 실무라는 과목은 초반의 공부량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요. 이론 법규는 초반에는 사실 할 게 많지 않습니다. 강의를 듣고 그 정도 복습하는 정도밖에 할 게 없고, 이론 법규는 이제 후반부에 공부량이 많아지는 그런 과목인데, 그래서 이 입문 시기에는
실무 과목에 집중해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영상반으로 매일 인문 문풀. 아까 우리 인문 문제집으로 한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인문 문제집을 가지고 제가 문제 분석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답안 작성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계산기의 팁 같은 것들을 좀 전수해드리는 인문 문풀 강의를 매일 이제 매일 아니 월수금 이제 이렇게 3일간 시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같이 이 자리 현장에서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 거를 이제 입문 시기에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독종을 커리큘럼을 종합반으로 수강을 하시거나 아니면 독종 입문을 이제 추가로 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입문 문풀을 따로 이제 수강을 등록하시는 게 아니라 독종 입문의 이름으로 우리 그냥 입문 문풀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같이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독종 입문으로 수강을 하시면 되고요. 현장에 나올 여건을 좀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입문 문풀을 동강으로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라는 과목을 접해보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사실 문제집을 혼자 푸시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혼자 푸실 수 있는 정도의 실무 실력이 역량이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강의 수강 없이 하셔도 되지만 이제 거의 대다수가 아마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요거를 저랑 같이 호흡 맞춰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반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독종의 전반적인 1년 커리큘럼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종 프로그램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는 전반적으로 아까 독종 입문, 즉 제가 그 문풀 영상반으로 진행되는 독종 입문을 제외를 하고는요. 0기부터 4기까지는 뭔가 강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독종 프로그램의 존재의 이유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제시를 하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움직이실 수 있게끔 생활 전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만들어둔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절대 강의가 아니다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얘는 관리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그럼 이 독종의 존재 이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관리는 이제 학원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이제 독종 입문 요거에서만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좀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내가 독종관리반을 수강을 해야 될까? 왜 독종관리반으로 공부를 같이 해나가는 게 좋을까? 요거를 이제 한번 같이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모든 수험생들이 처음 수험을 시작하는 초반에 겪는 첫 번째 문제, 학습 방향의 문제입니다. 나 지금 기본 강의는 들었는데 그럼 전반적으로 공부를 대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실무 이론 법규가 여러분들 이제 기본 강의를 첫 시간만 가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달라요. 실무 이론 법규가 공부 방법도 좀 다르고요. 추구하는 방향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방법들이 과목마다 다른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알기가 쉽지 않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생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에 해당을 하는 얘기일 텐데 1차, 2차를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효율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독종의 이제 장점으로 다가오는 건 독종은 시스템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해 겪어오면서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수험의 틀을 만들어 놨고요. 그 틀 안에서 움직이면 되다 보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에서 시간 낭비하는 거를 이제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떠한 범위에서 GS가 나올 거니까 이 부분을 공부를 합시다. 그리고 그 문제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드리고 문제에 풀어야 되는 내용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공부할까, 어떤 거를 문제를 풀까, 어디를 외울까 요거를 고민하는 시간이 좀 줄 거고요.
모범 답안을 이제 같이 문제를 풀 때 답안을 제시를 해드리면 요렇게 쓰면 되는구나, 요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하는 그런 커리큘럼, 그다음 방향성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맞게 하고 있나 라는 것에서 고민하실 시간이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과목별, 그 다음에 차수별로 어떻게 시간을 배분해야 되는지도 이제 그 시간표가 애초에 그렇게 시간이 배분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무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에는 실무를 많이 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론 법규의 양을 늘려야 되는 시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시간표 상으로 이론 법규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각각 시기에 맞는 공부량, 그 다음에 학습 시간의 배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수험생들이 많이 겪는 문제점, 공부 방법의 이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과목별로 강약 조절을 판단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과목별로 지금 실무 이론 법규에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못하고 실무를 해야 되는 시기에 이론 법규를 하다가 시간을 써버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론 법규를 해야 되는데 자꾸 실무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이론 법규를 배분을 못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과목마다도 어디는 좀 힘을 줘야 되는 파트, 어디는 조금 힘을 빼도 되는 파트가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2차는 논술시험이에요. 논술시험이다라는 거는 백지에다가 여러분들이 답안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객관식은 찍기만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죠. 그러면은 분명히 논술시험에 맞는 공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객관식 시험과는 다른. 근데 그게 뭔지,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거를 수험생 입장에서도 알기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GS 스터디의 답안 작성법 및 복습 방법 해서 GS 스터디를 토요일에 보고 왔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답안을 잘 쓰지 못했던 것 같고, 예시 답안을 봤는데도 내가 어느 부분에서 좀 빵꾸가 났는지 참작을 받기는 하지만 어떻게 쓰는 게, 그 다음에 그리고 저 답안을 어떻게 내가 효과적으로 복기를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독종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대해서 강약 조절, 그 다음에 각 시기별로 적절한 공부를 시간표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를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1차는 이 시기에는 좀 1차를 더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조언 같은 것들이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GS 스터디를 같이 이제 복습을 하면서 GS 스터디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가져갔어야 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또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험 생활입니다. 그래서 수험 생활이다라는 공부를 사실 살면서 해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습관 자체가 잡혀있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초반에 이제 많이 하는 실수가 기본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진이 빠져요. 그럼 오늘은 쉬어야지.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이 강의만 들으면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실무, 이론, 법규 전부 다 논술 과목이기 때문에 강의 듣는 걸로는 그 어느 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강의 들은 시간 그 이상으로 복습하는 시간, 스스로 공부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게 초반에 수험 생활의 태도로 굳어지지 않으면 시험이 끝날 때까지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도 어려우실 수 있고, 아니면은 과투자, 한 일주일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한 주 쉬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좀 위기감이 느껴져서 다시 또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핑퐁핑퐁 하다 보면은 그것도 그마저도 별로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공부 방법은 중간이나 기말에서 확 불태우는 공부 방법이지 1년 이상이 되는 수험 기간에 맞는 공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런 시간 배분을 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쓸데없는 거에서 공부 시간을 좀 낭비하는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종관리반으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일단 여러분들 출석 체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출석을 하셨는지,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앉아요.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 시작에 반은 된 겁니다. 한번 앉기 시작하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게 나온 게 아까워서라도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강의실에 와서 앉으시기만 하면 어차피 시간표대로 굴러가기 때문에 오전 시간의 공부 시간은 자연스럽게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을 조금 이제 생활 습관 자체를 좀 만들면서 수험을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프로그램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점 관리반 특징에서 특히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연기부터 4기까지는 관리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시간표 운영을 통해서 학습의 범위를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학원에서의 관리를 통해서 생활 습관 요거를 이제 잡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입문 과정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입문 문제집을 가지고 문제풀이 진행할 거고요. 영상반으로. 그래서 월수금에 이제 수업 보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풀기 해가지고 같이 월수금에 공부를 해나가는 거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화목에는 이 생활 습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나와서 같이 풀었던 거를 한 번 더 복습해보고 답안 작성 스스로 해보고 문제풀이 양을 늘리는 방향으로 입문 과정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간 학습 전략을 좀 같이 볼 건데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유예생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생동차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기별로 시간 배율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예 수험생분들, 그러니까 작년에 1차를 합격하셔서 올해 2차만 보시면 되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되느냐? 2차만 하면 되니까 집중해서 볼 텐데 수험 초반 3달 정도는 그냥 실무만 8을 할 겁니다. 나머지는 1인데 요거를 이렇게 8대 1대1로 배분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론 법규는 그냥 강의 더하기 복습 이거 하면 1회 시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외에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실무에 투자한다. 그러면 뭐 강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실무는 뭘 해야 돼요? 문제를 풀어야죠. 그래서 제가 입문 문풀에서 풀어드린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습하시면서 문제풀이의 습관을 저때 딱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차로 갈수록 실무의 비중은 줄어들고요. 이론 법규의 비중은 늘어나는 거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시험이 다가오는 기간에는 다 1대1대 다 똑같은 배분을 해주셔야 되지만 수험 뒤로 갈수록 실무는 비중이 떨어지고 이론 법규는 비중이 올라간다. 특히 이때가 중요한데 내년에 27년도에 합격을 위해서는 12월까지 실무가 완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무 완성이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문제를 봐도 혼자 내가 풀어낼 수 있고 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를 12월까지 완성을 해주시고 남은 1월부터 6월까지는 이론 법규 부족한 거를 채우는 시간으로 쓰셔야지 합격으로 가실 수가 있다. 그래서 연간 학습 일정 중에 중요한 거는 1번 초반에는 실무에다가 시간을 다 투자를 한다. 그래서 2번 12월까지 실무를 무조건 완성시키고 남은 시간은 이론 법규 배분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험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실무 비중을 높여서 12월까지 실무를 완성시키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된다. 그래서 26년은 실무 위주로 하되 이론 법규 당연히 강좌와 스터디는 밀리지 않게 따라가는 거. 그래서 이론 법규는 정규 강좌, 그 다음에 GS 매주 있는 스터디, 걔네의 범위를 따라가는 것만으로 이론 법규는 충분하고요. 남은 시간은 다 실무에 투자하셔서 12월까지 완성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수험 초반에는 실무는 문제풀이, 이론 법규는 강의 수강한 거 복습 더하기 암기 정도, 후반에는 실무 이론 법규 전 과목 모두 실전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무는 초반부터 문제를 계속 풀지만 이론 법규는 초반에 문제를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론 법규는 암기 위주로 가시고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이론 법규도 문제를 풀고 스스로 답안을 작성을 해보고 그 답안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논술 답안을 시험이 끝날 때까지 완성시키시는 게 여러분들의 1년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동차. 내년에 이제 1, 2차 전부 다를 이제 노려보시는 분들. 물론 생동차의 합격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동차로 올해 공부를 시작하는 이유는 일단 아직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즉 내년 1차 시험까지 1년 이상 남은 그런 시기인데 그렇다고 1차만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2차 시험, 1차, 2차 시험의 합격률 자체가 많이 내려왔어요. 왜냐면 합격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시험을 보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라는 과목이 논술 시험이다 보니 1차를 합격하고 1년 만에 공부해서 합격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일단은 생동차로 시작을 해서 27년 합격을 하면 너무 좋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최대한 2차에 대한 예습을 올해 많이 해두시고 마지노 28년까지는 내가 무조건 합격을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생동차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습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시면 한 여름 정도까지는 2차에 많이 투자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학습량이 20%, 나머지는 이제 2차가 이제 80%다라고 되어 있는데 극단적으로 얘 100으로 해도 괜찮은 시기예요. 한 적어도 6월까지는. 어차피 이제 기본 강의들 자체도 6월까지도 다 안 끝나는 강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1차는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게 있으면 그 정도만 시간을 쓰시고 남은 시간은 다 2차에 투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 12월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강의가 깔리는 이제 시기인데 이때는 이제 1차의 양을 조금 많이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5대5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 이제 개인 수험생들의 능력치에 따라서 1차에 아직 나 이 정도까지 투자하지 않아도 문풀을 소화하는 데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 4대6 정도로 가져가도 되는 시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월은 시험이 한 두세 달 정도 남은 시기이고 1차 시험이 이때는 이제 1차에 80% 정도를 투자를 하시는데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왜 절대적인 건 아니냐면 내가 1차를 어디서 얼마나 투자를 했고 강의를 내 기본 강의 문풀까지 수강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문풀까지만 수강을 해도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문풀까지 수강을 했지만 문제 푸는 게 너무 어렵다. 아직 공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 라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학습량은 본인 역량껏 내가 지금 1차를 합격하려면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하시면 80%까지 쏟으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아직 2차를 좀 더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문풀까지 했는데 모의고사 보니까 합격 언저리에 점수가 나오더라. 그러면은 꼭 80%까지 주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동차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의 시간 배분의 핵심은 본인 역량에 따라서 조절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1차의 상황이 어떻고 2차의 상황이 어떤데 아직 나는 1차가 급하지 않다. 2차를 조금 더 해도 되겠다. 아니면은 이제 나 강의가 지금 많이 밀려있다. 그러면은 이제 50%가 아니라 60, 70이 가더라도 문풀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과 시간을 좀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비율은 이렇게 이제 점점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실 거다. 그래서 1차의 학습 전략. 최소 목표. 그러니까 이거는 1차의 최소 목표예요. 10월까지는 기본 강의를 내가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12월까지는 문제풀이 강의를 완료를 하겠다. 요거를 완료를 하기 위한 시간을 우선 배분을 합니다. 1차에. 그리고 남는 시간에 2차를 배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전반적인 기본 강의의 회차수, 문제풀이 회차수를 보시고 일단 러프하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좀 세워두셔야 돼요. 난 10월까지 기본 강의를 마무리하려면 한 주에 몇 강 정도를 들어야겠구나. 그러려면 1차에 한 주 동안 어느 정도의 시간을 배분을 해야겠구나. 그럼 남는 시간 2차에 배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배분을 1차에 우선 그 다음에 2차 이렇게 배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베스트 전략은 7월, 8월에 좀 1차를 미리 시작을 하시고
최대한 2차를 길게 병행하는 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차는 공부할 양은 정해져 있어요. 강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1차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시간 지나면서 갈수록. 그다음에 1차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첫 번째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한 12월 정도만 되면 1차를 100% 해야 돼요. 1차를 합격하려면. 근데 이렇게 완만하게 조금씩 비중을 늘리시는 분들은 한 1월, 늦으면 2월까지도 2차를 병행을 하세요. 그러면은 둘 중에 총 1차에 대한 공부량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누가 동차에 더 가능성이 있냐 하면은 요 2번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초반에 2차를 너무 몰빵을 하느라고 1차를 안 해서 12월만 넘어가니까 나 이제 1차를 해야겠다. 아무리 앞에 2차를 많이 해놨어도 2차 시험까지 공백기가 너무 길어져 버려요. 거의 한 3개월 이상의 2차를 아예 손을 떼고 있으시면은 공부했던 거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아요. 총 공부 시간은 비슷하더라도 최대한 늦게까지 2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생동차의 합격률은 높아진다. 그래서 베스트 전략은 차라리 1차를 빨리 시작하되 조금씩 늘리면서 2차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결론은 26년에는 문제풀이까지 완강하는 거를 1차 첫 번째 목표로 두시고요. 27년도에는 문제풀이에서 봤었던 게 문제집이잖아요. 그래서 문제집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객관식 시험이니까 우리 시험대로. 그래서 우리 1교시가 120분, 그 다음에 2교시가 80분. 여기에서 3과목, 2과목,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 1차를 보실 텐데, 요 세트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간 재고, 요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 OMR 카드 쓰는 것도 연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요렇게 1차의 학습 전략을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2차는 보시면 어쨌든 공부해야 되는 총량은 비슷한데 시간이 1차에 뺏기다 보니까 일단 실무 위주로 가실 겁니다. 그래서 1차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시간에는 오히려 더 실무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생동차의 가장 좋은 거는 당연히 27년에 합격을 하는 게 목표이지만 요게 이제 쉽지 않아진다면 27년에는 실무 한 과목이라도 잘하게 만들어 놓고 28년도에는 이론 법규를 위주로 해서 합격하게 하는 요 커리큘럼으로라도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를 공부하다 보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 그래서 2차를 좀 많이 투자하지 못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최대한 실무 위주로 가주시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생동차를 노리시겠다 하신다면 1차를 본격적으로 병행을 하는 시기, 그게 이제 여름이 지나서 10월까지 기본 강의, 12월까지 문제풀이 강의, 그걸 수강하는 목표가 도래하는 시기가 되면 그 1차의 시간을 많이 뺏기실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했던 것보다도 더 등수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본격적인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내가 GS에서 10등 안에 들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동차가 될까 말까예요. 근데 아직 1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는 아직 생동차로 시작을 했으니까 시간이 1년 더 있는 것 같다라는 느슨한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서 이제 아직 1차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저 밑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생동차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차 이렇게 병행을 하시다가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론 법규에 집중 투자를 좀 하셔가지고, 왜냐면 그 전까지 실무 위주로 했으니까 최대한 실무 이론 법규 3과목 어떻게든 들어가서 시험장에서 뭐라도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2차 학습 전략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학원의 전반적인 27년 대비 커리큘럼 소개를 좀 드렸고요. 특히 독종 관련해서 이제 달라지는 점 해가지고 독종 입문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입문 문풀을 통해서 저랑 같이 만나고 남은 기간 동안에는 관리의 형태로 이제 학원에서 진행을 할 거다. 그리고 생동차, 그 다음에 유예생 분들 각각의 시기별로 1차, 2차 어떻게 시간 병행을 해야 될까? 그리고 공부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을 통해서 전반적인 여러분들의 이렇게 공부가 흘러가겠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전반적인 수험 계획이에요. 하지만 개별 수험생들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공부를 얼마나 예습을 해놨는지 아예 예습한 게 없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계획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개강을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이제 개별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스케줄을 좀 확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전반적인 소개는 다 드렸고요. 이제 4월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 이걸 보실 때쯤에는 아마 1차 시험이 끝나 있을 것 같은데 1차 시험 끝나고 저랑 이제 또 같이 학원에서 만나서 호흡 맞춰가면서 수험을 위해서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